네, 장영혁의 색다른 전략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10월장이 시작이 됐네요. 네. 10월장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들, 관전 포인트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뭐 주식시장은 대응이죠.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니까 그냥 시나리오 정도 세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세워보고 조심해야 될 신호들만 미리 좀 캐치하시면은 나중에 시장 대응하기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 조심해야 될 신호로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스페인 이슈입니다. 좀 전에서도 소개 받으셨겠지만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타이밍을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키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과연 스페인이 정말 다시 망가질 것 같으면 스페인 10년물이 그냥 저렇게 유지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유로가 같은 경우에도 1.292달러 수준에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을 것 같았으면은 벌써 밑으로 반영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스페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반대되는 수급에 대해서 그런 모습만 없으면은 일단은 무너지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공격적으로 사주고 있는 외국인은 아닙니다만, 오히려 지금 여기서 당장 주가가 크게 빠지면 누가 머리가 가장 많이 아프겠습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아프겠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파는 신호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윗방향을 쳐다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10월달 유럽 시장에 다시 달린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유럽의 주요 일정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밤이죠. ECB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LTRO라든지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물론 해주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시장이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해 봄직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10월 달에 눈여겨봐야 될 곳은 8일하고 9일, 다음 주 월화인데요. 재무장관 회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EU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요 중간 사이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들어가면 시장에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중간 시기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들어가면 18일, 19일 EU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조건들, 구체적인 지원 계획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이 중간 사이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이번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이 들어가면은 ECB에서 채권을 매입해 줍니다. 그러면은 국채 수익률이 조금 더 밑으로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근데 조건이 있죠. 추가적인 긴축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번 달 21일이면은 스페인의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조기 총선 요구가 좀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다음 달에 총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라우이 총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시각은 뭘까요? 시장에서 추가적인 긴축을 반대하는 시위도 굉장히 거센 편이고, 실업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라우이 총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100번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는 경제적인 논리로 시장을 쳐다보지만 라우이 총리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부로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처럼 아직 기대하고 있으니까 신청할 것이라고 보는 게 우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시장에 제가 선을 3개 그어놨습니다. 지금 요 포인트, 위로는 올해 연 고점 분위기죠. 2050포인트 정도 되고요. 중간 값으로는 1960에서 70포인트 정도 됩니다. 밑단으로 따지면 1900 초반대에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예상대로 이번에 원하는 기간 동안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한번 위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윗선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빠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1960포인트 정도는 막아주는 시장,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만약에 스페인이 좀 시간을 끈다, 이번 달 말일에 대규모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다음 달하고 다다음 달에는 만기가 별로 없습니다만 내년 1월 달에도 상당한 양의 채권 만기가 돌아옵니다. 지금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구제금융 신청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약간 반대 수급, 매도 쪽으로 두꺼워진다라고 하면 아래권 박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윗선에서 놀고 있는 박스권에서 매매를 집중하시고 만약에 중심값 1960p, 70p 사이에 있는 가격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조금 더 조심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네. 하지만 큰 시각 자체는 외국인들이 반대적인 수급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연고점 도전에 대한 시각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좀 뭐 잊을만도 하련만 여전히 그 유로존 문제가 스페인이 주인공이 돼서 계속 화두가 됩니다. 10월도 유로존 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기대나 긍정적으로 다소 좀 무게중심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라고 아직은 뭐 봐야 될 텐데요. 실적이 바톤을 이어받기 전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또 더 들어올 여지가 있는지요? 네, 우선 QE3가 제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는데 굉장히 세게 들어올 자리 아니라고 봤었는데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미국계 자금을 자극시킬 경우 시장이 세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미국계 자금이 그렇게 자극받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 ISM 제조업 지수도 서프라이즈였고요. 지금 서비스업 지수도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부분이면은 시장에서 나쁜 상황, 뭐 지표가 나쁘다라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장 피부에 느끼려면은 외국인들 수급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쳐다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유럽계 자금이요,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월 달에 QE3 카드를 오픈을 해줬으면 그 달에 미국계 자금이 상당 부분 밀고 들어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는데 굉장히 미미한 양입니다. 아직까지 자극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계절적인 요인도 상당 부분 있어 보입니다. 10월에 사서 4월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있으니까 이제 10월이니까요. 조만간에 미국계 자금이 움직일 타이밍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QE1 때 미국계 유럽계 동반해서 많이 샀죠. 소위 돈빨이라고 표현하는데 돈빨이 쓰기 전에 돈을 한번 집중적으로 퍼부었던 구간입니다. QE2 때 어땠나요? QE2 때 더 두껍게 샀습니다. 더 두껍게 샀는데 상승률은 그때보다 떨어졌죠. 지금 QE3 같은 경우에 너무 미국계 자금이 눈에 띄게 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고 만약에 QE1 때는 1조 7,500억 달러 QE1 집행하면서 재정정책이 같이 왔습니다. 플러스 요인이었죠. QE2 때도 플러스 요인으로 재정정책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그 매입도 아니고요. 총 얼마를 사겠다라는 정해져 있는 QE3도 아닙니다. 게다가 재정정책 자체가 이번에는 재정 절벽으로 마이너스 요인이죠. 시장이 이거를 무서워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6일 날 미국의 대선일입니다.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버냉키 총재를 그냥 대놓고 공격하고 있죠. 만약에 이번 대선에 공화당이 좀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중앙은행의 연속성 여기도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미국계 자금도 지금 현재 좀 눈치 보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시장을 위로 좀 쳐다보려면 결국은 외국계 자금 특히 미국계 자금이 좀 자극받아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연고 이상 쳐다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시그널이 좀 약하기 네. 때문에
연 고점까지의 박스는 열고 보되 그 이상을 쳐다볼 정도로 강한 시각을 유지할 네. 수는 좀 없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러면 생각이 좀 단기 듭니다.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간략하게 마무리. 우선 종목장 쪽으로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최상단이 가기에는 지수가 좀 약할 것 같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이폰 5 관련돼서 기관들은 팔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열심히 사죠. 조그만 종목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멜파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실적 냄새는 잘 맞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이 멜파스 굉장히 좋거든요. 미리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터치 관련주도 최근에 좋습니다. 윈도우 8이라든지 터치 패널 크기가 커진다라는 이슈가 발생되기 때문에 멜파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짧은 종목 대응으로 보자고 하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의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